안녕하세요. 2022 암 생존자와 암 환자를 위한 토크 콘서트 암 새로운 삶의 시작선 함께해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윤주입니다. 인천 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에서는 치료 이후 암종에 따른 운동, 식이, 정신 건강까지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암 생존자와 가족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이번 토크 콘서트 암 새로운 삶의 시작선 함께해요 또한 치료의 여정을 함께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되기를 바라며 토크 콘서트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인천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박흥규 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 박흥기입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암 환우는 현재 약 20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 죽음을 떠올리는 사망선과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이 진단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함께 살아나가는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1차 암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분들 중 많은 환우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통증이나 피로와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 직장 및 가정에서의 역할 장애, 실직이나 직업복귀 문제 등의 사회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또한 암 생존자가 겪는 어려움은 암 생존자의 가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가족들은 암 생존자의 돌봄 문제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심한 가족 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 생존자는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대상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지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암, 새로운 삶의 시작선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치료 과정부터 치료 이후 우리의 삶까지 암 생존자와 보호자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나마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과 암 생존자분들께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질병원 응급센터 11층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생존자 여러분,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인천의 암생존자 및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암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은 새로운 삶의 시작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암은 새로운 삶의 시작선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사실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힐링의 시간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박흥규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2022 토크 콘서트 암 새로운 삶의 시작선 함께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패널분들을 모실 예정인데요.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와 가족, 치료를 마치고 암을 잘 이겨낸 암 생존자와 가족으로 두 가족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암 치료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도움을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기만 해도 이제 딱 들어오시는 것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 한 쌍과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 앞에 계신데요.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천대 길병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신장암 4기 암 환자 정선희입니다. 4기는 수술이 안 되어서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가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서 올해 7월 달에 신장 제거 수술을 하고 지금 여전히 항암 치료를 즐겁고 유쾌하게 하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첫사랑인 제 아내를 암으로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씩씩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아내와 함께 암을 극복하고 있는 정선희의 남편 박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한 대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소개 멘트였습니다. 사실 저도 암 환자고 저는 혹을 때려 들어갔다가 이게 난소낭종이 아니고 암이었어요. 그렇게 사고처럼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선희님은 어떻게 암 진단을 받게 되셨나요? 저는 보통 그 암이라 그러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전조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장암 전조 증상은 혈루라든지 뭐 복부 압박감, 그다음에 복부에 조금 혹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진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희 배를 만지더니 배 오른쪽이 약간 볼록하다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신장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신장암이 생겼을까 하면서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느님한테.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신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됐는데요. 사실 암을 진단받으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내용인데요. 암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충격 그리고 당혹감을 겪어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암 진단 받았을 때 선희님 그리고 남편이신 상호님은 마음이 어떠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든 생각이 남편으로서의 죄책감이 좀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 상황이 부모님 이제 두 분 다 병원에 계시는데 저희가 봉양을 하고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이제 애가 3명인데 애들 3명 또 돌보고 집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저녁에는 또 둘이 같이 가게를 하고 새벽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애들 챙기고 그 생활을 한 6, 7년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아팠나 하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을 보내고 제가 혼자 남아 있을 거라는 그런 좀 공포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희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는 병원에서 신장암 사기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저였는데 사실 그때 남편이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저한테 미안해해서 제가 울 시간이 그리고 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남편 다독거리면서 나는 살 수 있다. 요즘 의학 기술도 좋고 치료 방법도 좋고 하니까 꼭 살 수 있다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암이라는 병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남편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다독거린다고 저도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게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암 진단은 환자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들도 큰 충격을 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님은 쓰러지셨어요. 아예 쓰러지셨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암을 진단받으면 일반적으로 환자나 가족들은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나요? 네,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현실에 충격을 받아서 강렬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리고 슬프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등 여러 심리 정서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모든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드릴 이 질문에 항상 치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암을 진단받은 후부터 치료를 위해서 여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두 분께서는 암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먼저 선희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신장암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보통 정보가 없잖아요. 암 환자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몰랐는데 일단 저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신장암이다 보니까 신장암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치료 방법에는 어떻게 있는지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아온 생활 습관이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아온 생활 습관을 180도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저는 정말 운동을 하기 싫어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체육 시간 되면 그냥 선생님한테 배 아프다고 핑계대고 교실에 남아있고 하여튼 운동을 너무 싫어했는데 운동을 안 해서 암이 생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체력이 되는 한 밖에 공원에 나가서 무조건 걸으려고 노력을 했고 뭐 비가 오거나 체력이 안 되면 집에 거실에서라도 뭐 10바퀴씩 뺑뺑뺑 돌고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 성격이 원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거든요. 제 걱정도 많이 하지만 나머지 걱정도 많이 하고 부모님 걱정, 동생들 걱정, 옆집 걱정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단 유쾌하게 그냥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집사람이 방금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본인이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고 가사 스트레스. 그래서 집사람 암 진단받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집안일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빨래, 청소, 반찬, 뭐 장보기부터 하여튼 가사 노동은 아예 못하게 했고요. 뭐 운동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는 집사람 폐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억지로 끌고 나가서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뭐 같은 생각인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제목이 유쾌한 항암 극복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항상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쾌한이란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마음이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 초기에는 환자와 가족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제일 그렇게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일들을 앞서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금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방법들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나은 현재의 순간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더 나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직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유쾌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도 사실 어렵지만 환자만큼이나 어려운 게 보호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보호자도 여러 고충과 힘듦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함께 하면서 보호자로서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일단 항상 불안해요. 암 환자도 불안하지만 보호자도 혹시 이 사람이 먼저 떠나지 않을까? 항암 치료 중에도 뭐 약이 내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번에 좀 뭐 CT 결과가 안 좋지 않은 항상 불안하고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암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사람을 전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지금 거의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아예 없죠. 그리고 항암 치료 자체가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 같이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또 더 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통증보다는 경제적인 통증이 더 심하다는 그런 말들도 하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른 아마 보호자분들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여쭤볼 건데 암 진단과 이 치료 과정을 함께하는 가족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환자분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소한 거라도 열심히 들어주고 혹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어려움을 좀 헤아려 드리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환자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불편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누리는 게 어쩌면 보호자분께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감해주는 것도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암을 치료하면서 사실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만 가족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생이랑 대면 했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엄청 친해졌어요. 남동생이랑 되게 친해진 케이스인데
선희님 가족 경우에는 가족 내에 변화된 게 있나요? 저는 암 환자가 되기 전부터는 전에는 제 인생의 1순위가 가족이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은 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 기준이 전부 다 가족이었는데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에서 1순위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주위에서 또 많이 들었던 말이 이기적으로 살아라. 가족이나 뭐 부모님이나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시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이기적으로 살면 나 나중에 천당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기적이란 말이 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살면서 저를 우선으로 저희 집 가족의 모든 생활 흐름이 저희 우선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 관계가 변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애들을 신경을 안 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죠. 항상 남편 생각, 자식 생각이지만 그걸 표현을 잘 못했어요. 표현을 하면 또 옆에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했는데 왜 또 가족한테 신경을 쓰냐. 그러면 또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하냐. 병이 더 심해지면 우리가 더 힘들다. 더 미안하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마음을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은 그 표현 안 하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뭐 아직 엄마가 너희들을 많이 생각한다. 항상 너희들을 걱정한다. 남편도 아내로서 남편을 많이 걱정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기적으로 살아라 해서 지금은 너무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저도 세상의 중심은 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표현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게 암 진단으로 인해서 환자와 가족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네, 보통 삶의 위기는 그렇게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암이 관계를 해칠까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암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 이후에 가족분들이 더 챙겨주거나 배려를 해주면서 사이가 더 끈끈해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호자의 반응이 딱 와닿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모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암 환자분을 이제 너무 애기 다루듯이 애지중지 이제 하시거나 반대로 또 너무 무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보호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원하는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관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담을 쌓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암으로 인해서 뭐 고통스러운 감정이 이제 너무 강렬하면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나약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을까? 혹은 또 동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힘든 감정에 대해서 아무한테 또 표현을 안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사랑으로 극복해내고 계시잖아요. 이 치료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선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일 큰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기 암 환자는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약물 치료 주사만 맞고 이제 항암 치료만 하는 거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상태대로 계속 좋아지면 수술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건 너무 빠른 얘기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달 뒤에 이제 선생님이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집사람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딱 돌아서는데 집사람이 그때 자기가 이제 얼굴을 움켜쥐고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안 울거든요, 집사람은. 암 선고받았을 때도 안 울었는데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 듣고 둘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은 이제 어디 좋은 곳이나 뭐 여행을 가든지 그렇게 하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카메라에 제 모습을 담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항암 치료하고 첫 CT를 찍고 나서 이제 결과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기다렸는데 남편이랑 CT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여행을 가자. CT 결과가 나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내려오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병원에 CT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다행히 CT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약 효과도 좋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동해로 여행을 갔거든요. 그 여행을 가서 이제 남편이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안 울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너무 많이 울고 고맙다고 너무 많이 울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영상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는데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첫 CT 결과는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 세상에 없으면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려면 앞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제 그걸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활동에 의해서 제가 치료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럼으로써 제가 또 치료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하여튼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좋은 결과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결과는 정말 어떤 일보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리고 그렇게 영상을 남긴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오늘이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되게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보호자로서 치료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보호자로서 이제 환자를 대할 때는 제일 먼저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본인은 저를 뭐 다독였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집사람을 안정을 시키고 일단 우리는 나을 수 있다. 암은 난치병이 아니고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다. 그리고 주위에 사례들이 얼마나 많냐.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신장암 사기 생존 확률이 저희 이제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2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 10몇 프로 그 안에 들면 되잖아. 그러면 되네. 그래서 보호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안정. 그거를 제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 싫어하는 행동 안 해야 되고 좋아하는 행동 또 더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 모든 바탕이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암 환자의 보호자의 경우에 사실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호자로서 치료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무조건적인 헌신은 결국 보호자로서 그게 장기적으로 될 때 본인도 지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 환자분들도 좀 부담이 되거나, 그리고 또 내가 암이라는 게 오히려 더 무게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어떤 정서적 어려움은 그거를 빠르게 평가하고 치료적 관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분께서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할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에 맞는 이제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암 환자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사시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뭐 이미 과거에 벌어져서 지금 되돌릴 수 없거나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괜히 비생산적인 걱정에 빠지지 말고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 함께 지금 순간의 귀중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서로 위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아까 사랑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선생님과 상호님께서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선생님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암 환자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골골백년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사람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일단 건강에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더 저희는 건강에 신경을 써서 더 건강한 삶을 누구보다도 오래오래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삶은 지금은 아프지만 더 건강한 삶을 살기로 좀 목표를 세웠고요. 개인적인 제 좀 지향하는 삶은 집사람 꿈이 사실은 제가 대학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집사람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게 제 개인적인 삶입니다. 네. 암 환자라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 하면서 자녀들 사랑하면서 남편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힘들고 보통 사람이라는 거.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다른 암 환자와 가족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암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많이 두려울 거예요. 근데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난 살 수 있다, 난 꼭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치료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암이라는 녀석한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겁내시지 말고 포기하시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셔서 모두 다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보통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꼭 희망 잃지 마시고 열심히 씩씩하게 치료받으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할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희 부부들처럼 신장암 사기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암을 치료를 하고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암에 관련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에 계신 암 환우분들은 여기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랑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힘들게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노인분들의 암도 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서울이나 이런 데 병원에 가면은 젊으신 암 환자들이 많은데 지방에 있는 암 병원 가면은 다 70대, 80대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 노인분들이 암에 걸리시면은 가족분들이 조금 포기를 하시는 분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같은 암 환우 가족으로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암 생존자,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방에 계시는 또 암 환우분들이나 노인 암 환우분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전체 암환우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선물이 있죠. 선희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상우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깜짝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지를 안 보여줬구나. 진짜로 그런 게 있었어? 한 글자 한 글자 준비를 해오셨네요. 생긴다고 구겨졌네요. 응?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의 첫사랑이며 나의 든든한 동반자 당신에게 중학교 때 성당에서 만나 풋풋한 감정을 느끼며 설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둘 벌써 50 중반이 되었네. 앳된 얼굴에 주름이 하나 둘 늘고 검은 머리카락도 이제 희끗희끗하고 세월 참 빠르네요. 우여곡절 끝에 당신 만나 애 셋 키우고 부모님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이제 당신과 소꿉놀이 하듯 행복하게 재밌게 살려고 가슴이 부풀었는데 내가 덜컥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많이 놀랬죠. 난 지금도 암이라는 첫 진단을 받고 당신이 병원 복도에서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 그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난 내가 암 환자가 된 게 무서웠던 것보다 당신과 노후를 같이 보내지 못할까 봐 더 두려웠어요. 신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난 내가 얼마 못 살 줄 알았거든. 잠 못 드는 밤마다 당신 혼자 두고 어떻게 눈을 감지? 나 없으면 당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생각은 하지 않을까? 등등 당신 걱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애들도 많이 걱정되었지만 그땐 당신이 더 걱정되고 안쓰러웠던 것 같아. 여보, 그동안 아픈 나 병간호한다고 많이 힘들었죠. 당신도 많이 두려웠고 힘들었을 건데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아. 2, 3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가네. 내 곁에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도 없겠죠. 하루 세끼 밥 차리고 집안일 하시고 대학원 공부에 장거리 운전하며 병원 데리고 다니라 애들 챙기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나만 생각해주는 당신, 나만 예뻐해주는 당신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표현을 잘 안 해도 당신 많이 사랑하는 것 아시죠? 당신 사랑에 보답하는 건 내가 빨리 더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기하면 완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당신 사랑 듬뿍 먹고 꼭 완치를 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과 80, 90살까지 같이 살아서 둘이 손 꼭 잡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암 환자 아내랑 같이 사는 당신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항상 웃음과 밝은 에너지를 나에게 주매 감사드리고 병간호하며 공부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고 존경합니다. 내년 졸업하면 당신 꿈을 향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여보,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뭘 길게 이렇게 썼어, 지루하게. 아, 네. 말은 지루하다고 하셨지만 눈물을 보이셨는데 저도 갑자기 울컥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사회자니까 울지 않았습니다. 네. 편지 내용이 그 진심이 느껴져서 네. 정말 옆에서도 계속 들으시면서 웃으시다가 우시다가 하셨는데 이 편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편지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받아보는 건데 내용은 사실은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항상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 자기야 이렇게 하니까 나 진짜 당신한테 고맙다. 그리고 저는 뭐 항상 고맙죠.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제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그래서 저희는 서로 항상 감사해하고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몰랐네요. 네. 근데 너무 하여튼 항상 감사해요. 그냥 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유쾌한 항암 극복기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이만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쾌한 모습으로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모실 가족은 치료를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해 건강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고 계신 암 생존자와 보호자입니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의상이 무대를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의상입니다. 한 분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암 생존자 박지연입니다. 2015년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요. 선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기 검진으로 2018년 자궁 내막암 치료를 수술로 마쳤고요. 또 이제 조기 검진을 통해서 2020년 2차 암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고 현재는 추적 관찰하면서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암 생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 중에 맞이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필요하면 막내야 그러면 지금은 암 생존을 하고 있는 막내가 쪼르륵 달려서 모든 걸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게 한 몇십 년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막내가 자라서 보호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내가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챙겨주고 심지어는 일요일 날 집에 있을 때
전구가 나갔어요. 그 보통은 그걸 갈아 끼울 수도 있잖아요. 깜깜해져도 막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맞이로 살았던 언니가 그 막내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서 언니 그러면 쭈루룩 달려가는 집에서 심부름꾼으로 살고 있는 박지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 생존자와 암 생존자의 심부름꾼.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 건데요. 저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암 진단 받았을 때의 그 순간들, 뭐 교수님의 목소리라든지, 그때 중환자실에서의 그 소리라든지, 그때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억이 나거든요.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연님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암 진단을 받았나요? 네, 저는 2015년도가 이제 메르스가 한참 유행일 때였거든요. 그때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검사 결과지를 우편으로 제가 받았어요. 우편으로 딱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고 그냥 치밀 유방이다라는 그 소견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치밀 유방은 그냥 유방 조직이 치밀해서 하얗게 보인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옆에 있는 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로부터 한 7개월인가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언니가 쓰러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그 머릿속에 치밀 유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도 때울 겸 유방 초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모양이 이상하다. 내일이라도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큰 병원을 갔는데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그냥 검사하라니까 검사하고 워낙 일이 바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들으러 가는데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제 남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신데 같은 어느 선생님을 요청하냐고 물어봐서 같은 제 박씨니까 박씨 선생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때 정말 무지했죠. 근데 그 낯선 진료실의 느낌이 저는 좀 어색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랬는데 교수님이 차트를 심각하게 보시더니 암입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심장이 그 삐 정지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실을 어떻게 제가 바깥으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나 울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근데 울고 싶어서 그냥 갈 곳을 잃어서 그냥 병원 내를 계속 배회만 했거든요. 근데 4층 항암 치료실 앞이더라고요. 제가 앉은 데가 하필 내 삶이 앞으로 펼쳐질 곳이 저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나는 저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허벅지를요 꽉 막 잡으면서 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내가 우는 순간부터 암 환자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야. 절대 암 환자라고 생각하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울지마 울지마는 정말 그 암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초기부터 언니분께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전 보통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처음으로 언니가 보호자를 자처해서 제 보호를 다 해주셨어요. 병원에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었는데 또 부모님이랑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좀 특별했던 점이 있나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별명이 리모컨이었어요. 그래서 막내야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달려가고 청소해야 돼. 막내야 그러면 형광등 갈고 막내야 언제든지 제가 리모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과 관련된 건 모든 것들은 제가 심지어 TV까지 제가 다 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암에 딱 걸리다 보니까 그 역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언니랑 저랑. 근데 언니는 밥도 못 하고 빨래도 못 하고 그
어느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이제 뭐 프로페셔널하게 리모컨으로 살아왔으니까 다 잘할 수 있는데 언니가 그거를 역할을 부여받는 순간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노력하는 모습도 처음에는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네, 불편을 했다가 노력하는 모습이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화만 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만 낸 건 아니었어요.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암이 만약에 낳고 나면 책을 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고 아 무슨 책? 그랬고 뭐 우리의 우애를 얘기하는 거야? 이랬더니 언니 밥을 먹다가 죽을 뻔. 책 제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밥 못한다. 뭐 지금 된장국을 끓였는데 이게 뭐라 그랬지? 좋은 네, 그 사람들이 그 암의 진단 받으면 다 저염해야 되고 저당해야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어서 그런지 언니가 저 된장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정말 된장찌개에 여기 티스푼으로 하나 제가 딱 먹으려고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된장찌개의 그 비주얼이 있잖아요. 저는 흙탕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가지 김치가 좋다고 그래서 가지 김치를 담아줬는데 이게 가지와 그 액젓과 섞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금 뭐죠? 삭힌다고 할까요? 아, 후숙이 되니까 뚜껑을 여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서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항암하다 보면 입안이 까칠까칠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란찜은 제가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계란찜을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디 이상한 유튜브를 잘못 봐서 만들어줬는데 계란찜에서 개털 비린내가 나가지고 제가 제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저희 언니 음식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었을 때가 있고요. 근데 지금도 본인은 이제 음식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7년이 지난 주변에서 극찬을 들어. 무슨 얘기야? 네, 7년이 지난 지금도 네, 음식은 아닌 걸로. 회사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 그랬어. 네, 저렇게 우기더라고요. 네. 네, 제가 들어봤더니 정말 자매니까 할 수 있는, 자매니까 투정 부릴 수 있고 자매니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옆에서 계속 되게 흐뭇하고 즐겁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그로 인해서 좀 서운하고 속상함 등을 느끼는데 이거를 이제 웃음으로 승화시켜 주셨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두 분은 지금 웃음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승화를 시켜주신 것 같은데, 서운하거나 좀 못마땅한 게 있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웃으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또 상대도 너무 거북하지 않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아, 찌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찌개 좀 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건 말해 주기 전까지는 실제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속마음을 진솔하게 꺼내서 두 분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서로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꺼이 좀 서로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이 찌개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해볼까라고 이제 들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년간 그렇게 요리 실력이 늘으신 것 같고요. 이미 6개월 만에 늘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서로의 말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변화하셨고 6개월 만에 그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두 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서로의 생각을 전할 때
화를 갖지 않게 너무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질에서 떠나서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이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너무 파국적으로 관계를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서로의 노력으로 조금씩 더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대화할 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또 너무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네. 정말 되게 건강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이게 가까운 사이니까 더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곁에 함께 하면서 주고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음식 빼고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아님은 지연님의 어떤 노력이 그 암 치료 과정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고비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얘가 이제 알아서 관리를 하겠네. 왜냐면 워낙 잘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치료 일지가 있는데 치료 일지 뒤에다가 아주 큰 글자로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거예요. 4글자를. 그리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죽걸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뭐냐? 이렇게 유치하게 이랬는데 실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요.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다 퇴원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에 걸으세요. 근데 누죽걸삼을 한번 보더니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환자들이 사실 마음을 딱 다지게 되면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두 번째 또 암을 극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엄청 뭐라 그랬죠. 너 무슨 네가 개그맨들은 그때 당시에 안 이뻐야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보면 눈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너처럼 눈길도 무섭고 이쁘고 그런데 무슨 개그맨이야. 일단 언니 뭐 또 모르네. 미녀 개그맨도 있을 수 있어. 이랬는데 진짜 미녀 기분이 된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저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언니 때문에 내가 유명 스타가 될 수 있는데 놓쳤다고. 그래서 제 동생은 가장 강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요. 아마 제가 보기엔 생존 본능 같아요. 막내로 살았으니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면 인기를 끌어야죠. 그리고 막 엄마한테 애교 부려갖고 얻어내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치료하는 데 가 있잖아요. 막내가 없어요. 어디 갔지? 이러고 가보면 환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병원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팬클럽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내가 마음을 딱 먹으니까 이 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뉴얼 짜가지고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딱 써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다른 환자들하고 라포 형성도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본인이 터득한 게 있으면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웃긴 얘기하고 섞어서 강의해라.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긍정성이 사실 굉장히 힘든 암 관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를 그렇게 넘기고 나니까 두 번째 암이 왔을 때도 사실 굉장히 대응을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문장 굳던 애가 저한테 와갖고 굉장히 쾌활하게 언니 나 암이래. 근데 이거 나 해결할 수 있어. 얘는 초기에 찾았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병원에 가서 관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암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선하는 솔루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네, 좋습니다. 우리 미녀 개그맨과의 토크 콘서트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긍정성이라는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긍정.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호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어떤 태도가 보호자가 이런 돌봄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보호자의 도움을 아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호자의 도움을 그렇게 감사하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보호자의 도움을 너무 미안해하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보호자분의 그런 도움을 기꺼이 받되 그런 보호자분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기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요. 네. 동생분이 결론은 너무 예뻐서 개그맨을 하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서로를 정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되게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잘 서로가 서로한테 개그 섞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심각해질 것 같지만 다시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집에 가서 좀 부모님께 고만 톡톡거리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한테도 그만 1층 내려가라 그러고 다시 옆으로 불러야겠네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연님은 현재 지금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추적 관찰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특별한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처음 이제 유방암 진단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신체적인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겠지만 신체보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표를 좋아해요. 표를 좋아하는데 엑셀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왼쪽에는 좋아하는 거, 오른쪽에는 싫어하는 거를 딱 분리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써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써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향기, 음식, 장소,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암 진단 치료 후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 하기 힘든데 이 삶을 내가 왜 굳이 이 싫어하는 것들 저 삶에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해 나가는 삶을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또 힘든 항암을 거치다가 보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체력을 100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다 보니까 30% 예전에 비해서 한 30%를 100처럼 일하는데 100처럼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암 경험자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난 다 이거 할 수 있었었는데 멀티로 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아차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암 경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속도가 어떤 건지를 잘 알아차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 치료 이후에 저도 3번의 이제 암을 경험했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 재발 전이 또는 2차 암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건강검진, 6개월 검진, 3개월 검진, 1년 검진 때 검진의 그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검진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하자라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체력은 30%가 저도 30%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항암 중이니까. 근데 예전에 100에서 거의 200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다. 이렇게 하고 쳐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실 이 암이라는 거는 장기전이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 치료를 함께하고 있는 보호자분의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보호자로서 건강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보호자도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곁을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환자가 보호자가 본인 옆에 있는 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 다음부터는 속사포처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게다가 나보다 한참 어린 막내가 내가 이렇게 희생까지 하는데 왜 몰라주지? 라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자매인데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는 내가 맨날 야단치던 관계인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멘탈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동생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커피숍에 앉아갖고 혼자 커피 마시고 노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보호자로 살 수 있는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알더라고요, 얘가. 언니 지금 커피숍까지? 이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언니 거기 있는 거 봤어. 그리고 사진은 다 들켰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장기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7년 차잖아요. 그때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아마 막내가 증인이에요. 제가 멘탈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주인공은 막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실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프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랑 항상 붙어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죽는 날까지 많이 벗어서 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엄마가 내가 너를 봐야지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하더니 일을 하시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지금도 예전만큼 저한테 짜증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되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게 잠깐의 1시간의 커피숍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는 건 힘들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네 보호자가 아니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랑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자꾸 관두시려고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선생님께 이 방법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치료의 시기에 이 보호자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각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을 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지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치료 기간 동안에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에도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고통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각별하게 신경 쓰신 거는 너무 훌륭하시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또 치료 과정을 이제 기꺼이 잘 통과해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일상에서 그렇게 정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좀 특별하고 소중하고 어떤 좀 소소한 여러 즐거움들을 찾아보면 좋아요. 또 아까 카페 가셨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따사로운 햇빛을 좀 맞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살랑거리는 부드러운 바람이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걸 맞는 걸 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천천히 걷거나 그럴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혹은 뭐 듣기 좋은 음악이라던가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소소한 글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있으셨는데 누죽, 걸산, 네. 몸쓸 강정이라고 해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한 정신력이 나온다. 아, 네네네. 이렇게 아마도 그런 글귀를 적고 그러셨던 게 그게 또 힘이 되는 그런 글귀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본인에게 좀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암 환자분이신데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또 주변을 돌보느라고 너무 경황이 없으실 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암으로 인해서 본인의 몸도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뭐 자녀가 예를 들어 손주들 좀 돌봐달라 이런 부탁을 하실 때 거절하지 못하시고 너무 무리를 하시면서 이제 돌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외래에 오셔서는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힘든 건 힘들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언니에게 좀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요. 그래서 자신을 또 잘 돌봄으로써 또 이제는 또 환우들 같이 또 챙기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 또 자신을 잘 챙기기 위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소소한 행복, 그리고 소소한 글귀 이렇듯 이제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커피숍에서 나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게 있나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건강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두 분께서는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성이나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그 개그맨이라고 했는데 개그맨은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제가 만든 아니면은 제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같은 암 경험자분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또 언니를 통해서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죽음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면서 이 삶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막내한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를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따뜻하게 대하니까 돌아오는 말도 너무 따뜻해요. 그 전에 큰언니 너무 성격 나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저만 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제일 먼저 와요. 불편한 건 전화가 너무 자주 와요. 힘들어요. 이럴 때도 계속 전화가 와서. 근데 이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과 같이 산다는 게 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알았다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삶은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을 정말 행복한 날이다. 가장 즐거운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예정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방향성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방향성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이렇게 다른 암 생존자 분들께 가족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도 아직 국가암 검진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암 치료 이후에
심리적이라던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기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또 국가암 예방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심리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일상복귀, 사회복귀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무료라는 점 깜짝 놀랐어요. 네, 꼭 신청해서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에는 제가 살아온 만큼을 또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언니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언니의 마음을 몰랐던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또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대변하고 암도 이긴 여러분이신데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하트 너무 좋네요. 네. 네. 제가 동생 보호자로 살다 보니 암 얘기만 들으면 제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가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가족들 중에 암이라고? 이러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제가 꼭 꺼내요. 커피숍을 가라고. 여기 보호자분들 중에 제가 보면 암 환자 곁에서 거의 곁을 안 떠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보호자분들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뭐 카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먼저 건강해져야지 그 건강한 기운이 환자한테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건강을 좀 챙기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암과 함께 살아낸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불난 집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은유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것 같고 정말 깜깜한 것 같고 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빛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암 환자분도 그렇고 이제 암 환자의 그 보호자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걸 느끼는지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노력 덕분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동생을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신 그런 시선 덕분에 다른 분들은 불난 집을 밖에서 이제 막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무신경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언니는 다르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또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순간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잘 그 과정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이 다 이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들 영상 속 시청자분들께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나의 숨구멍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막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이런 걸 찾아봐야겠다. 왜냐하면 그걸 찾아보는 순간조차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연님께서 선물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언니분께 이렇게 잘 챙겨주신 언니분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네, 또 하트 그건가요? 네. 네, 편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시면서 네, 또 몰래 준비하신다고 꾸깃꾸깃. 앉아있다 보니까 다 꾸겨졌네요. 이런 게 처음이라 네, 언니한테는 편지를 쓴 적이 없어서 탄생에서 처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쑥스럽습니다만 네. 사랑하는 언니에게 지금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다 언니 덕분인데 7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네. 유유. 뒤돌아 생각해 보면 2015년 암 진단 후에 나는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환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자 갑질이란 갑질은 내가 다 했더라고. 미안해. 언니의 삶도 반납하고 내 간병에만 집중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 나는 언니의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제는 알기에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을 더 하기 힘들더라고. 세 번째 암으로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니는 내 보호자지만 평생 암 환자 보호자로 살아야 하니까 언니는 건강하게 널 지켜줄게. 그런 말도 정말 고마웠고, 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줘서 내가 지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언니랑 같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면서 지금처럼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시간을 영원히 함께하자. 언니 늦었지만 고맙고 사랑해. 장입니다. 2022년 11월 24일입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처음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평생 처음 쓴 나의 편지가 언제 썼는지 가장 중요하죠. 되게 아름답네요. 몇 배로 주시고 몇 배로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래서 평소에 막내랑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나중에 살아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멘탈이 제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프면 저처럼 보호를 해줄 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래서 그냥 내가 멘탈 갑이니까 내가 그냥 남아있고 내가 관리할게 이랬어요. 저 말에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네. 제발. 서로 그 원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그 마음을 아니까 이런 말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까지 들어보니까 편지를 적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고맙거나 미안하거나 또는 부족했었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지로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두 분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
암 생존자와 암 환자를 위한 토크 콘서트 암 새로운 삶의 시작선 함께해요. 어떠셨나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암 생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힐링의 시간을 나누고자 기획된 오늘 토크 콘서트가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힐링을 전해드리기 위해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멋진 노래로 감동적인 시간을 만들어 주실 뮤지컬 배우 조영경님을 무대로 모시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조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번 토크 콘서트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은 Fly Me to the Moon 들려드리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ce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ld, hold my hand. In other world,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ld, please be true. In other world, I love you.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ld, please be true. In other world, in other world, I love you.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보고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 더 자랑스럽고 멋진 존재로 여기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버터플라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나